제가 바로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의 내용이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상해 혹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오늘 변호사님 출연하신 게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했던 네. 코로나와 관련한 보험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 오늘은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코로나에 감염돼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뭐 지금 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자면은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1급 감염병이 이제 유지가 되고 2급 감염병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네.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지급을 안 하고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이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큰 뭐 분쟁이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하더라도 상해 사망이 아니라 질병 사망에 해당한다고 해서 보험금을 부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판결을 알아요.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법원 판단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을 하던 중 감염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매개체에 의해서 감염되었다는 등의 감염 과정에 대해서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피분자의 나이가 고령이었던 것도 있었고 혈압이나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거기서 이제 1급 감염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이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고, 네 번째로는 해당 보험 약관에서 항해사망보험금 특약에서 이제 피보험자의 질병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계속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변호사님은 어차피 이 법원 판결들 일반인들은 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단 말이죠. 네. 근데 굳이 오늘 또 그거를 얘기를 하시려고 나오신 건가요? 아유죠. 그러려면 이제 사실 제가 나올 이유가 없고, 오늘은 이 대구지방법원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상해사망보험을 지급해라, 뭐 이런 판결의 결과를 도출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 법원 판결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네. 이번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라고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니 이번 사건에서는 상당히 좀 첨예하게 다퉜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제가 대구지방법원 판결의 논리가 좀 이상하다고 이제 한 것은, 결국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해의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분명히 약관에서는 상해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은 결국 타인의 침해에 의해서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강제가 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침이라는 게 어디서 누구한테 내 몸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타인의 침, 즉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침에 의해서 내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이제 외래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 측과 아까 말씀하신 이 외래성에 대해서 정말 첨예하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원 사건에서도 비말에 의한 매개체로 이제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판명이 되었었고, 또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감염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외래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외래성이 인정됐었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 이제 상해 요건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잖아요. 네. 근데 뭐 급격성이랑 우연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보험사가 뭐 그것도 건들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외래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는 나눈 것처럼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타인의 침이라는 이제 외부 원인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었다라는 거를 법원에서 외래성을 인정해 준 거는 저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외래성뿐만 아니라 상해와 질병이라는 어떤 이 용어의 정의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손사님께서는 이 질병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상해와 질병의 구분을 좀 할 수는 있는데, 네. 일반인들 입장에선 질병이다 그러면 뭐 어디가 좀 아프다? 뭐 이 그죠.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어디가 병에 걸려서 아프다, 이제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보험회사는 질병 감염에 대한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1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한
충격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는 결국에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해라고 하면 어딘가 충격이 있어야 된다.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투고 있는 게 뭐죠? 보험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보험금은 무엇을 근거로 지급이 될까요? 보험 약관에 따라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약관에서 상해를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상해에 관해서 약관에서는 이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하는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이런 상해 요건을 모두 갖췄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결국에는 보험회사가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줬나요? 일단 먼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에 입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서는 감염병을 상해의 정의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질병의 정의에 대한 정의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의 감염은 상해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 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 결국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이제 피보험자가 고령이었고 당뇨나 고혈압 이런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험금 부지급 해도 그렇죠. 된다 이렇게 예,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는 만 57세로서 젊으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뇨나 고혈압 등의 어떤 기저질환 자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으로 뭐 사망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결국 배제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만약 당뇨나 코로나가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경우에 사망 위험성이 뭐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만으로 코로나 감염이 없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까요? 보통 당뇨나 고혈압으로 사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로 인한 이제 합병증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은 하겠지만 당뇨병, 고혈압 이걸로 죽는 사람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바로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의 내용이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상해 혹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핵심 포인트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적인 원인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촬영했던 동영상들도 보면 상당 인과 때문에 좀 많이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봤을 때 그 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것들은 생명의 위협을 가할 만한 질병도 아닌데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네. 상당히 저는 좀 의아했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뭐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아쉬웠습니다. 감정적으로.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기저질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논점이 되진 않았지만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는 그 이번 판결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골치가 아파질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감염병과 관련한 보험금도 다 지급해야 되는 네. 그런 결론까지 도출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럼 이게 지금 확정이 되었나요? 지금 현재 촬영 시점으로는 확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려면 이제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그 송달을 받고 14일이 지나야 되는데 아직 그 기간을 지나지 않았고 물론 그 기간 안에 보험사가 항소를 할 수도 있고 또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관련 보험금에 관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해보험에서의 모든 보험 상품에서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제가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예. 손해보험 상품의 약관이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약관의 차이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이 되고 어떤 경우는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직 저도 이제 결론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이제 법원 판결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손해보험에서 이제 상해 사망 보험금과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지급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상당히 좀 획기적인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